자기 사람으로 채우기 위한 권력 암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북한의 권력투쟁이 과연 있을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이 권력투쟁을 통해서 김정은 최고 지도자를 몰아내려는 권력투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김정은 옆에 더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머물러 있고 하는 데 따라 권력의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고 피 터지는 암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바로 같은 동문이나 또 지역 그리고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출세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 동문을 올려오고 또다시 자기 군부대에서 밑에 있던 사람들을 올려오는 것은 북한도 한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한국보다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김일성 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김정일 때에 올라와서 김정일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권력 암투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호담과 김국태 간의 권력 암투였습니다. 호담이 당장의 비서로서 김정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에는 누구도 호담을 비롯한 호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김국태는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90년대 초 호담이 간암으로 사망하자 김국태가 간부 부장에서 당전의 비서로 승진하면서 김국태의 권력 행포가 엄청 심했습니다. 즉 호담을 따르던 사람들을 모두 핵심 요직에서 외곽으로 모두 쫓아버린 것이 바로 김국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국태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강연수 평양시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칠걸 사람들, 강관주를 비롯한 칠걸 사람들이 다 한지로 물러나게 된 것도 바로 김국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김정일 때에도 권력 암투가 있었고 특히 장성택은 권력 암투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던 것입니다. 김정일 시대에만 해도 2번이나 혁명화를 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장성택입니다. 장성택 주위에 사람이 몰리게 되자 당정위원회 제1부부장 즉 본부당 책임비서의 자리에 있던 이재강은 장성택과 그 측근들의 자리를 묶어서 김정일에게 보고했던 것이 바로 이재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의 이재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조용원 제1부부장입니다. 이 조용원 제1부부장은 본부당 책임비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당 책임비서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우리 한국과는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없지만 청와대 사정 수석 비서관 민정수석의 자리라고 하면 그나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모든 간부들의 비리와 감찰을 하는 것이 바로 본부당 책임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꿰찬 것은 바로 김여정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에게도 절대 충성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김여정에게도 절대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정은을 움직이는 실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김여정과 조용원 부부장을 제일 먼저 올려놨던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바로 김여정은 본부당 책임비서 자리에 조용원을 앉혀놓고 당중앙인의 모든 간부들의 움직임과 동선들을 파악하고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못마땅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한때 몇 년 전만 해도 약 2-3년 전만 해도 별 볼 일 없던 현성월이 당중앙인의 선전부 부부장으로 올라오면서 똑같이 당중앙인의 후보위원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숙청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빨치산 줄기들 뿐만 아니라 바로 조개방전쟁 참전 용사들의 가족들을 비롯한 토대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모조리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숙청한 자리에, 은퇴시킨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는가에 따라 파워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내 파워, 즉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그것이 곧 권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사람 다 특히 조용원과 현성월은 김정은에게서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성월은 김정은의 그림자라고 할 만큼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용원은 바로 여기에 곱지 않은 시속을 보낼 뿐만 아니라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김정은을 만나서 언제든지 쏙닥거릴 수 있는 현성월의 존재 때문인 것입니다. 현성월의 입 한마디에 조용원이도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여정이 그를 지켜주고 있고 그와 가깝게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현석원이 그만큼 무서운 존재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새로 등용되는 젊은 간부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기 위한 권력 암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현성월이도 만만치 않은 조영원의 족수가 된 것입니다. 조영원이 아무리 본부당 책임비서이고 제1부부장이지만 현성월이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성월을 치고 몰아낼 수 있는 현성월의 특히 운하수 관현악단 시절의 자료들을 조영원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간에서는 현성월, 이설주에 대한 말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성월이 이설주를 몰아냈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동안 잠잠해 있던 현성월의 운하수 관현악단 시절의 스캔들 사건들이 지금 평양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캔들을 감찰하고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바로 조영원인 것입니다. 조영원은 바로 현성월이 가수 시절의 스캔들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그것을 다시 감찰하는 아주 교활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것도 당중앙위원회 내부에서 이 정보를 얼마 전에 받았고 확인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조영원과 현성월 사이는 그야말로 고양이와 쥐와 같은 사이라고 합니다. 현성월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의 뒤를 누가 캐고 이런 것들을 누가 퍼뜨리는지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성월의 약점은 자기 문제를 직접 김정은에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조영원은 바로 이 약점을 제대로 간파하고 현성월이를 축출할 수는 없지만 현성월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현성월을 고분고분하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영원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바로 김여정의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에 열리는 당 제8차 대회 조직 간부 사업을 보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성월의 성격을 볼 때 김정은 앞에서도 소스없는 말을 할 수 있는 현성월, 이 성격을 볼 때 현성월이 조영원의 교활한 전술에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그 둘의 운명은 내년 1월 당 제8차 대회 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